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는데 늘 이 직원에게만 좋은 평가를 할 수 없어 오랫동안 승진해서 누락된 직원에게 점수를 분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일 잘하는 직원이 더 이상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가할 때 팀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평가를 할 때 평가의 기준은 올해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의 기준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승진 연차가 되었다고 그래서 혹은 오랫동안 승진에 누락되었다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점수를 갖다가 많이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될 기준들은 항상 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떠한 과제를 수행을 했고 그 과제 수행을 통해서 책임져야 될 결과물인 목표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결국은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행동들이 발현이 되어서 성과를 창출하는데 인과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느냐, 이게 역량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그러한 역할과 책임에 관련된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해두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지, 사람 자체를 먼저 보고 저 사람은 지금 현재 나이도 웬만큼 되었고 그리고 과장된 지가 벌써 6년 차인데 올해는 반드시 승진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텐데 다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 사람에게 좀 더 좋은 평가 점수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와 그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일을 잘하니까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죠.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승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점수를 몰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평가의 기본 정신이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다른 코칭을 받은 적도 없고 피드백 받은 부분은 바로 수정해 빠르게 보고했고요. 그런데 왜 제가 낮은 등급을 받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팀장에게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할지 혹여 감정적으로 보일까 물어보기가 두렵습니다. 대개 이제 조직에서 평가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 절대 평가 방법이 있고 상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돼서 그 기준대로 점수를 갖다가 받게 되면은 일을 잘하게 되면은 점수를 갖다가 받게 되는 소위 기준 중심의 평가 방법이 절대 평가 방법이고, 상대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하나를 두고 그 기준에 영업 직군이다 혹은 생산 직군이다 혹은 경영 지원 직군이다 그러면은 관련되는 사람들을 다 그 기준에 얼마만큼 이 사람이 수준에 올라왔는지를 갖다가 기준과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상대 평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절대 평가를 하든 상대 평가를 하든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성과 평가가 되든 역량 평가가 되든 대개 다 기준 중심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평가 점수의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할 때 절대 반영을 하느냐 상대 반영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절대 반영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절대 반영은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를 놓고 9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S 등급이다. 이게 절대 평가라고, 절대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평가 점수가 나오면 인원이 20명이다. 그럼 20명의 점수를 다 서열화를 해놓으니까 1등은 98점, 최하점이 85점이다. 그러면 그 점수를 보고서 상위 10%는 S등급, 그 다음 단계가 20%가 A등급,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B등급, 하위 5%가 예를 들면 D등급이다. 이렇게 등급을 정해두고 강제 할당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상대 반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평가하는 방법은 절대 평가 방법이지만 등급을 결정하는 반영하는 방법들은 상대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나는 내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평가 등급을 보니까
예를 들면 나는 S 등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뭐 B 등급이나 A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같은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영지원 직군 혹은 영업직군 혹은 생산직군 내에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점수가 좋았을 때에 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가 되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90점 정도니까 나는 S 등급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95점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B 등급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평가의 문제라기보다도 반영의 문제 혹은 등급의 문제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팀장도 나에게 높은 점수를 줬는데도 결과적으로 평가 등급은 S 등급을 못 받고 A 등급의 하위나 혹은 B 등급을 받는 경우들이 생길 때 담당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상대 반영의 문제를 해결해서 절대 반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 전체의 목표가 개인한테까지 부여가 될 때 회사의 목표와 예를 들면 본부의 목표가 얼라인이 되고 그리고 본부의 목표가 팀의 목표와 인과적으로 얼라인이 되고 그리고 팀의 목표와 팀원의 목표가 인과적으로 얼라인 혹은 연계가 되면 팀의 목표 달성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본부의 목표나 회사의 목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과적인 구조로 우선 설계가 되고 그 다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팀장이 팀원들에게 목표를 부여하는 역량 자체가 도전적으로 되어서 팀장들이나 혹은 평가자들의 역량 자체가 충분하다면 제가 볼 때는 절대 평가, 절대 반영을 가져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의 팀원들이 목표 설정하는 모양새를 보게 되면 되게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사 목표가 1,000억이다 그러면은 그 1,0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업무에서 과연 나는 올해 어떠한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겠는가 해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을 가지고 팀장이나 윗사람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목표를 확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느냐, 만약에 절대평가 점수를 개인들한테 주게 되면 팀의 절대평가 등급의 반영은 S등급으로 8명이 다 나왔는데 팀의 목표 달성률은 75%밖에 안 된다. 이러한 기현상도 나오게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평가, 절대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즉 내가 한 일의 결과물이 바로 내가 점수 등급까지 이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목표 설정의 전략적 연계성과 그리고 리더들이 나에게 목표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뛰어나지 않으면 등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거친 상대 등급의 형태, 상대 반영의 형태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100명 이하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절대평가, 절대반영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되도록 해야 되고요. 하지만 500명 이상이나 1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평가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 반영으로 아마 많이 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절대평가, 절대반영이 맞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평가자들의 역량이나 평가 프로세스 자체가 특히 기준을 설정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올바른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 전체의 성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조직의 경우 개인의 성과가 훌륭해 높은 평가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대개 이제 지원 조직도 평가 점수를 줄 때 대개 이제 영업 조직이나 생산 조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올해 사업 목표하고 연동이 되어서 수치 목표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원 조직들 인사 총무 기획 부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과제 수행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영업 조직이나 생산 조직이나 R&D 조직보다도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세워서 목표 달성 등급이 높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원 조직의 경우에도 고유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역할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현업인 영업조직이나 혹은 생산조직이나 R&D 조직에서 우리의 올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본부나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 조직에서 올해 이러이러한 과제 수행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를 갖다가 사전에 의뢰를 해서 결과론적으로 현업 조직에서 지원 조직의 목표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보게 되면 대개 지원 조직의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어떠한 과제와 목표를 세워서 자기 스스로 목표가 잘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지원 조직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현업이 성과를 잘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조직이나 생산 조직이나 R&D 조직에서 자신들의 올해 목표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사, 총무 혹은 마케팅 혹은 기획부서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고 어떠한 결과물을 우리한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명확하게 기준을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